근데 저희 때도 사실은 그랬던 헐 막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세대가 너무 공개되는 느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원 학교폭력 전담팀 장건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지금 여기는 성남교육지원청에 와 있는데요. 저희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성남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성남시 관할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이라서 분당구라든지 구성남시에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들은 모두 이곳에서 학폭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장난으로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쪽 옮겨서 얘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요즘 마스크가 이제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좀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 마기꾼이었구나 막 이런 말들을 많이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뭐 마기꾼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마기꾼이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네. 말의 줄임말인데요. 변호사님 네. 알고 계셨죠? 물론이죠. MG 아닙니까?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톡에서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줄임말이나 이런 말장난 때문에 학교 폭력이 좀 성립된 사례들도 많이 있을까요? 아, 정말 많죠.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 줄임말이나 이제 말장난을 빼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 때도 사실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막 헐 막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좀 세대가 바뀌어서 요즘 애들은 세대가 너무 공개되는 느낌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 줄임말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줄임말에는 그 아이들만의 이제 고유하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대방한테 괴롭히는 말로 사용되면은 그때 학교 폭력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희 블로그에 네네. 많이 쓰는 이제 크크크, 이제 네. 크크크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인정됐던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 실제 사례에서 피해자는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전학을 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전학 온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못 사귀고 잘 어울리지 못하다니까 담임 선생님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을 친구들을 붙여주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몇 명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밥 먹거나 조별 과제하거나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말을 잘 듣고 그 친구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는데 유독 한 친구가 그 피해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모범생이다 보니까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챙겨줬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 가해 학생이 그 피해자 학생을 좀 많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톡방에 초대해서 놀리기도 하고 뭐 사진을 몰래 찍어가지고 이상한 장면만 이제 표정을 이제 캡처해서 막 여미새라고 놀리기도 하고. 근데 저희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크크크 학생은 그 실제로 주동했던 학생은 아니고요. 그 단톡방에서 이제 그렇게 올라오는 글을 보고 크크크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썼던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폭력 인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뭐 크크크라는 그 문자 표현만 봤을 때는 이제 학교 폭력이 성립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사건에서는 크크크라는 표현만 썼던 학생도 학교 폭력 인정이 좀 됐던 건가요? 아,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크크크라는 말이 학교폭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의 과정에서 크크크라는 거 하나만 보고 그 학생한테 학교폭력을 인정한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동했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학생을 좋아했던 그 학생.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놀릴 때 크크크라고 썼던 학생도 그 학생은 굉장히 많이 부추겼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직접 사진을 몰래 찍기도 했었고. 네. 근데 그 단톡방에서는 크크크만 썼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크크크만 쓴 학생도 네. 사실 이 학생을 괴롭혔던 학생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과의 어떤 관계가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가 좀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걸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또 이 당시에 그 크크크만 썼던 학생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좀 잘못된 조언이랑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크크밖에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학교폭력이 되냐. 반성하지 않는 네, 모습을.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크크크 네. 저도 써요. 네. 학폭이에요?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쵸. 뭐, 굉장히 치명적일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성점도 네. 점수에서. 여기까지 좀 영상을 보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뭐 애들끼리 문자로 장난치다가 그럼 우리 애도 이제 학폭으로 인정되는 거 혹시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냥 평상시에 이제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지내던 것처럼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장난으로 자기는 했다고 하는데 학교 폭력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장난이었다. 이 말로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은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네네.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괴롭힘이 느껴지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특히 글로 쓰는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네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건에 이제 연루되는 걸 피하려면 혹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이라는 변명으로 학교 폭력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피해 학생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 또 SNS에다가 글을 남기는 거는 증거 수집이 굉장히 쉽게 되잖아요. 그쵸. 캡처만 하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쓸 때는 사실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보다 좀 더 주의해서 네네. 언행을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심의를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는 정말 장난밖에 안 쳤는데 이런 걸로 저희가 심의까지 와야 될 일인가요? 뭐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심의에 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반성 점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주의하셔서 진술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변호사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도 학교폭력 관련 도움되는 주제로 좀 영상 많이 만들어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